안녕하세요. 드럭스루 이학사입니다. 최근 유한양행이라는 회사에서 항암제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사장님이 미친 게 아닌가 싶을 유한양행의 항암제 무상 공급 막전 막후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이 왜 안 내려가지? 우선 무상 공급하기로 한 약은 31호 국산 신약인 렉라자정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렉라자정이라고 하는 약은 오스코텍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초기에 개발을 했고, 이 유한양행이 그 개발된 물질을 기술 이전 받아서 이후에 임상을 이어서 신약으로 출시된 31호 국산 신약입니다. 그런데 큰돈 들여서 개발한 신약을 왜 뜬금없이 무상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을까요? 유한양행 사장이 정말 미쳐버린 걸까요? 음, 우선 렉라자정은 항암제입니다. 폐암 치료 항암제이고요. 3세대 폐암 치료 항암제입니다. 정확하게는 EGFR, 엑손, 막 이런 항암제인데요. 우선 몇 가지 용어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라는 건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영어로는 non-small cell lung cancer인데요. non-small에서 알 수 있듯이 작지 않은 세포의 폐암이라는 거죠. 폐암은 조직학적으로 보면은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뉘는데, 비소세포 폐암이 80에서 85%로 비중이 커요. 그리고 발생하는 비소세포 폐암 중 초기에 발견을 잘 하면은 수술을 통해서 완치를 할 수 있는데, 통계적으로 수술이 가능한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5%의 비소세포 폐암 환자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 비소세포 폐암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EGFR이라고 하는 유전자 수용체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EGFR 수용체는 일종의 보면은 뭐 커맨드 센터, 지휘관, 사령부라고 볼 수 있는데, 사령부에 문제 생기면은 그 밑에 애들이 잘 안 굴러가겠죠. 근데 특히나 이 엑손 19라는 위치나 엑손 21이라고 하는 위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비소세포 폐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TKI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타이로신 카이나제 이니비터, 그냥 표적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GFR TKI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엑손 19나 엑손 21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활용이 되고요. 1세대부터 3세대까지, 4세대까지도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렉라자정, 유한양행의 렉라자정은 3세대 TKI입니다. 요거는 좀 알고 가시면 좋고요. 렉라자정은 이제 폐암 치료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데 2차 치료 항암제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1차 치료제나 뭐 1세대, 2세대 TKI로 치료를 해보고 문제가 있거나 잘 안 먹힐 경우에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일종의 차선책 같은 약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로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이강인 선수 그 벤투호 초반에 완전 벤치 워머였죠. 그래서 막 왜 이강인 왜 안 쓰냐, 저럴 거면 유럽에서 왜 불렀냐 말 겁나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PSG에 이적해서 한국 축구의 아이콘이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실력을 스스로 입증을 했지만 초기에는 이강인도 벤치 멤버였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렉라자 정도 폐암 치료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후보 선수였어요. 1, 2차 치료제로 써보고 1, 2세대 치료제로 써보고 안 될 경우에 쓸 수 있는 카드였는데, 최근 23년 6월 30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제 폐암 치료 영역에 있어서 렉라자 정도 너 1군으로 뛸 수 있다, 1차 치료제로 쓸 수 있다고 승인을 받았어요. 뭐 이거는 뭐 인맥 축구 뭐 이렇게 뭐 샤바샤바를 한 건 아니고, 유한양행이 이제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3상 시험을 했는데 거기서 효과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1차 치료제로 그 어떤 영역을 확대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렉라자정, 좋은 거 오케이, 실력 좋아, 좋은 거 알겠는데 문제는 약값이에요. 예.
렉나자정은 이제 한 알에 약 68,900원, 거의 7만원 돈이고, 얘는 하루에 3알 먹는 게 표준 요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루 약값만 거의 21만원인데, 항암 치료라는 게 단기간에 막 끝나지 않습니다. 뭐 일주일, 한 달 만에 끝나진 않고, 이게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그게 뭐 1년만 따졌을 때 1년치 약값이 무려 7,500만원을 상회하고, 뭐 거의 진짜 벤츠 한 대 값이죠. 이런 가격을 뭐 환자 본인이나 환자 가족이 전액 부담하기에는 사실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뭐 건강보험 혜택을 해주면 되지 않냐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쵸, 물론 맞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될 경우에는 대략 약값의 7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내고 30%만 환자가 부담하게 되니까 확실히 그 부담이 적고 접근성이 좋아지는데, 렉나자정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한정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렉나자정은 3세대 TKI인데 현행 기준에 따르면은 1세대 혹은 2세대 표적 항암제로 치료 후 내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게 진짜 막 PSG 이제 1군 갔더니 이런 조건을 내건 거죠. 야, 너 PSG 온 거 오케이인데 네가 주전으로 뛰면은 월급 안 줘. 서브로 뛸 때만 월급을 줄게.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 상황인 거죠. 그래서 렉나자정 이전에는 이제 타그리소정이라고 하는 약도 3세대 TKI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허가되었습니다만, 얘도 마찬가지로 1차 치료제로 사용 시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면은 이제 식약처의 문턱을 넘어도 그 다음은 이제 심사평가원이라는 애들의 문턱을 넘어야 돼요. 좀 어려운 말로 급여 적정성 평가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보험공단 재정은 한정적이고 우리나라가 특히 또 초고령화 사회 아니겠습니까? 건강보험금을 내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가는데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수급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치료제나 모든 약을 보험공단 재정으로 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심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만 해주겠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유한양행 CEO께서 통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렉나자정은 어쨌든 이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우수성이 입증되었고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의 허가도 받았지만 문제는 돈이죠, 돈. 그래서 유한양행 CEO께서는 렉나자정이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가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때까지는 무상 제공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어떤 이게 유한양행 창업주인 유일한 박사의 사회공헌 정신을 계승한 것이 아니냐라고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시장 경쟁자인 타그리소정이라고 하는 약의 점유율을 뺏어오기 아닌가, 뭐 이런 비판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삐딱한 시선도 있지만 어쨌든 타그리소정도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게 약 4년 5년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3세대 TKI가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급여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유한양의 결정이 그렇게 막 삐딱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형태의 지원을 이제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영어로는 Early Acces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근데 뭐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는 건 아니고요. 연구자 주도 임상 시험에 등록된 환자의 경우에만 이 혜택을 제공합니다. 제가 임상 계획서를 찾아보니까 약 68명의 환자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렉나자정은 이렇게 이 약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무진행 생존 기간, 암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환자가 생존하는 기간이 평균 약 20.6개월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약을 계속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의 약값이 약 1억 2천만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8명에게 이 혜택을 제공하려면 거의 약 8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유한양행은 EAP를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데이터를 더욱더 보강해서 이제 랭라정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드럭술이었습니다. 안녕.